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56쪽의 4.19 혁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사진입니다. 이게 초등학생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된 거는요. 여기 수성초등학교에 다니던 전한승이라고 하는 학생이 4월 19일 날 하교 중에 시위대에게 한호를 보냈다가 경찰의 발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잃은 학생들이요. 4월 26일 덕수궁 앞에 있는 탱크 앞으로 대형을 이루어서 달려가서 군인 아저씨들,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마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청 앞으로 행진하는 사진이에요. 4.19 혁명은 중고등학생이 주체가 된 민주화 운동이었고요. 초등학생까지 시위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19 혁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의 위기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로 1950년대 말이에요. 자, 50년대 말이 되면 이승만의 반공 독재가 계속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등 반공 독재를 강화하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로 바뀌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0년은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이승만의 나이는 8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또다시 출마하게 됐고요. 3월 15일 날 이제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부정선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85세 고령의 이승만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이 승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당 후보인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게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죠. 바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실시 1년 전부터 내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준비했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준비라고 써져 있죠. 지역별로 4할 정도를 사전 기표에서 투표함에 미리 넣어둔다라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3.15 선거에서 전체 득표의 85%를 획득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사전에 40%를 확보하고 실제 투표에서 45%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3인조, 9인조를 편성해서 조장이 조원의 표를 확인하고 자유당 선거운동원에게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도록 이렇게 부정선거 지시를 했다는 거죠. 내무부 장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공무원들이 조작된 투표용지를 불태워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위에 있는 사진은, 밑에 있는 사진은 보면 3명, 5명 이렇게 조를 지어서 3인조, 5인조 짝을 지어서 투표소로 가도록 했다고 해요. 자, 1960년 3월 15일입니다. 그날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광주에서도요. 광주 4.19, 광주에서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고요. 마산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거죠.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15일 날 마산 부정선거 규탄대에 나갔던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이요. 행방불명이 돼요. 그랬다가 4월 11일 날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왼쪽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됐고요. 자, 경무대로 몰려간 학생과 시민에게 경찰이 발포를 합니다. 경무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곳이죠. 그래서 경무대로 학생과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갔는데요.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시위는 더욱더 격화돼서 매일매일 시위가 계속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단까지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이승만 퇴진을 요구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사진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4월 18일, 4.19 전날이에요.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이렇게 서울 시내로 나아갔는데 여기에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고려대 학생들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자, 4월 19일 날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무대를 향해서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날 여기 경찰이에요. 경찰이 지금 총을 겨누고 있죠. 시위대에게 총구를 겨누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4월 26일이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하게 되니까요. 계엄군 탱크 위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5월 29일 살던 하와이로 다시 돌아가는, 망명하게 되고요. 돌아가서 65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인데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다. 3.15 정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이 이기붕 의장을 완전히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요. 비밀리에 하와이로 망명했고 1965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이가요. 우리나라 나이로 91세까지 산 거죠. 의의를 한번 볼게요.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된 그러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19 혁명의 의의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료 1에 보면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취임사입니다. 4.19가 일어나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지금 형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이 나라에 안 계신다고 하면 나라는 망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취임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인규는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 2는 한성여중의 진영숙이라는 학생이 어머님께 남긴 편지인데요. 이 진영숙 학생은요. 4.19 때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게 돼요.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쓰고 나가서 사망했다고 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교과서 258쪽이에요. 민주화 요구와 평화통일운동이 확산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문제는 4.19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통일운동이 확산됩니다. 평화통일운동을 추진하게 되고요. 남북학생회담 요구와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프랑카드 내용을 보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장면 내각이 출범합니다. 이분이 장면이에요. 네, 이쪽에 왼쪽에 있는 분이 이쪽 분이 장면인데요. 장면 총리가 되겠죠. 이분은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자, 내각 책임제와 양원지 국회로 헌법을 고쳤어요. 개헌을 하면 선거를 다시 하죠. 그래서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고요. 여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뽑혀요.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 민주당의 당수였던 장면이 국무총리로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에서는 지방자치제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를 실시했고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요. 경제개발계획 수립은 장면 내각에서 했는데요. 장면 내각이 1년도 못 가서 무너지잖아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일으킨 이후에 이 경제개발계획을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끌어내면서 추진을 하면서 경제개발을 하게 됩니다. 4.19 혁명의 한계를 보면요. 4.19 혁명으로 분출된 민주화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고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죠.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붕괴되면서 4.19 혁명 정신이 계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박정희 군부 독재로 이어지게 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불붙은 평화통일운동, 아까 봤던 프랑카드인데요.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이남 전기 이북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남쪽은 전기가 부족하고요, 북쪽은 쌀이 부족하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면서 이승만 때의 반공을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4.19 혁명으로 반공의 족쇄가 풀리면서 평화통일운동이 크게 분출이 됐어요. 하지만 또다시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반공을 내세우면서 평화통일운동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자, 체류탄에 맞은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였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이 사건은 4.19 혁명이 되겠고요. 자, 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다라고 했어요. 3월 15일에 바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죠. 나는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이 승리한 후에 장면 내각이 성립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이 성립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4.19 혁명이 일어나고요.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요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에 따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은 바로 4.19 혁명이 되겠죠. 답은 2번이에요. 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일기에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 혁명을 물어본 문제이죠. 4.19를 물어봤고요. 4.19 혁명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요. 3.15 의거 기념탑이라든가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를 봤을 때 이 지역은 마산이에요. 자, 마산에서 3.15 의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답은 1번을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4.19 혁명에서 눈여겨봐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4.19 혁명의 원인은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박정희 정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